회사 생활이나 일상에서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어느 정도 익숙해질 것 같지만 설득은 언제나 새로운 도전처럼 다가오곤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더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명확한 정답은 없겠지만 이에 대한 귀중한 힌트를 제공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이 책은 오래전에 출간된 고전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인간관계의 진리는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수많은 통찰들 가운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인상 깊게 느낀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가장 강렬한 욕구 중 하나는 바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러 헬스장을 둘러보며 PT를 받을 곳을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어느 헬스장에 도착해 상담 부스에 앉았는데 상담해주는 사람은 무표정한 얼굴로 여러분을 대합니다. 마치 다른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시선을 다른 곳에 두고 산만하게 서류만 뒤적거리고 있죠. 아, 계약할 거면 하시고 아니면 말고요 라는 태도가 느껴집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여긴 뭐지?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마음이 싸늘해지면서 당장 일어나서 나가고 싶어질 겁니다. 하지만 다음으로 방문한 헬스장은 다릅니다. 문을 열자마자 밝은 미소를 띤 상담사가 여러분을 반깁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맞이하듯 친근하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고민과 목표를 하나하나 진지하게 들어줍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세심한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에게 꼭 맞는 조언을 해줍니다. 그 순간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결심이 생길 겁니다. 여기다. 여기서 PT를 받아야겠다. 우리는 언제 화가 날까요? 누군가 내 말을 가로막거나 무시할 때, 혹은 이유 없이 비난받을 때, 속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불꽃으로 타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더 나아가 상대방이 예의 없이 나를 대할 때 그 화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기도 합니다. 이 상황들 속에서 공통점을 찾자면 결국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분노는 바로 그 존중의 결핍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인간관계론에서는 철학자 존 듀이의 말을 인용하며 인간의 가장 깊은 충동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정받고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다고 느끼길 원하죠. 앞서 이야기한 헬스장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가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느낌을 준다면 그 이후에 아무리 멋진 말이나 유용한 조언을 들려준다고 해도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마련입니다. 이미 감정은 상했고 존중받지 못했다는 상처가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이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논쟁은 이길 수 없다입니다.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분주한 저녁 시간 한 식당에서 두 친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음식이 곧 나올 참에 한 친구가 콜라를 주문하죠. 그러자 다른 친구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엽니다. 음식을 먹을 땐 콜라보다 스프라이트 아니야? 콜라를 주문한 친구는 즉시 반박합니다. 스프라이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스프라이트 너무 달아서 음식하고 안 맞아. 이 대화는 곧 논쟁으로 치닫습니다. 둘은 각자 자신의 의견을 철저히 방어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마치 전쟁터의 적군처럼 한쪽은 스프라이트의 깔끔함을, 다른 쪽은 콜라의 깊은 맛을 내세워 싸우기 시작합니다. 스프라이트를 옹호하는 친구가 더 탄탄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할수록 콜라를 좋아하는 친구는 말이 막히고 점점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콜라를 좋아하는 친구는 자신의 선택을 바꾸게 될까요?
인간관계론에 따르면 그 답은 명확하게 아니오입니다. 이 책에서는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설득당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의 설득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했다는 감정이 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더욱 확신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논쟁으로는 진정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일상에서 경험한 적 있지 않나요? 논쟁이 뜨겁게 이어지다가도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라고 한마디 던졌을 때 마치 마법처럼 분위기가 풀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상대방이 내 의견을 진심으로 공감해주면 마치 마음속에 얼음이 녹아내리듯 내 주장에 대한 집착도 풀리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던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론에서는 논쟁에 이기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논쟁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저 대화를 회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논쟁의 불씨가 붙기 전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분노나 방어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이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조금 더 차분해졌을 때 마치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듯 내 생각을 부드럽게 꺼내보는 것입니다. 이때는 직설적이거나 강한 어조를 피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로 다가가는 것이죠. 내 의견은 이래 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론에서는 그때야말로 상대방이 내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가장 현명한 전략은 때로는 그 길을 우회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이 스스로를 설득하게 만들어야 한다 입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그려보죠. 명절 연휴에 가족들과 오랜만에 휴식을 즐기고 있던 제프 씨에게 상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상사의 목소리는 무심하고 단호합니다. 제프 씨, 상황은 모르겠고 어쨌든 내일까지 일 처리해 주세요. 그 말을 들은 제프 씨의 기분은 어떨까요? 과연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처리할까요? 물론 억지로라도 일을 끝내긴 하겠지만 마음 한편에는 언젠가 이 회사에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피어오를 겁니다. 상사는 일을 맡겼을 뿐 제프 씨가 진심으로 그 일에 몰두하도록 설득하지 못한 것이죠. 인간관계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이 스스로 그 일을 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택한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 일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몰두하게 되죠. 반대로 억지로 시킨 일이나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 일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거나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이려 합니다. 이 원리는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누군가가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어야 진정한 성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만약 제프 씨가 상사로부터 연휴에 연락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제프 씨의 커리어에 정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겨서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프 씨의 강점을 살려서 이 프로젝트 한번 맡아보면 어떨까요? 이게 성공하면 제프 씨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제프 씨가 맡고 있는 역할과도 연결되어 있는 일이고요. 근데 하필 제안서 초안을 내일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하네요. 쉽지 않겠지만 조금 시간을 내볼 수 있을까요? 라는 식의 제안을 받았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제프 씨는 단순한 업무로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발견하고 그 일을 하고 싶은 동기를 스스로 찾게 될 테니까요. 또 다른 장면을 떠올려 볼까요? 주말에 백화점에 들러 옷을 사러 가는데
화려한 조명이 반짝이는 매장에서 직원이 다가와 속삭이듯 말합니다. 이 옷이 정말 딱 어울리세요. 오늘만 30% 할인인데 놓치시면 후회할 겁니다. 순간 마음이 살짝 동요하죠. 하지만 바로 지갑을 꺼내지 않고 보통 이렇게 대답하게 될 겁니다. 좀 더 둘러보고 올게요. 다른 매장도 둘러보고 거울 앞에서 이것저것 입어보며 내게 가장 잘 맞고 나를 더 빛나게 해줄 옷을 찾는 그 순간,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결정을 내립니다. 돌이켜보면 이건 단순히 옷을 고르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설득하는 여정이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옷이야말로 내 스타일이고 필요한 아이템이야 라고 스스로 설득되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지갑을 열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론에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건네주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스스로 발견한 생각을 더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강요나 설득보다도 스스로 깨달은 사실에 더 확신을 가지는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묻습니다.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대신 제안을 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깊이 고민해보게 만드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할 때 종종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우리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풀어놓으면 상대방의 마음이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설득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정작 상대방의 표정은 점점 굳어가고 대화는 예상했던 방향과는 멀어집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장 완벽하게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무조건 수긍하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릴 때 그 진실이 훨씬 더 깊이 다가오죠.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깨달음만큼 강력한 동기는 없습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가 던져져도 그것이 내 안에서 재해석되어 이게 맞구나 라고 자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스스로 발견한 진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 나의 사고와 경험을 통해 찾아낸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설득은 논리의 강요가 아니라 상대가 그 진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메시지들을 공유하면서 느낀 점은 아무리 좋은 힌트를 얻더라도 설득이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 자신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 자신인 것처럼 상대방에게도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그들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설득의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설득의 과정은 조금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조금은 수월해질 테니까요. 이 책이 제시하는 지혜 역시 이런 통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몇 가지 메시지 외에도 인간관계론에는 깊이 있는 통찰과 실용적인 팁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분명 이 책에서 여러분의 설득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유용한 지침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